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목소리의 연출을 맡은 이나혜, 김수연, 촬영을 맡은 윤승진, 편집을 맡은 황인성입니다. 저희는 11월 4일 한국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들의 문자책인 점자를 통해 그들의 세계를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접근성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그들의 환경은 과거에 비해 많이 조성되었지만 완벽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큐에 담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장애인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글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하게 읽고 쓰는 한글. 두 번째, 시각장애인들이 읽고 쓸 수 있는 점자. 오늘은 우리가 흔하게 쓸 수 있는 한글이 아닌 우리가 잘 몰랐거나 알았어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점자에 대해 살펴봅니다. 10월 9일의 한글날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겐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이 있습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님께서 6점씩 점자 훈민정음을 만들어 발표한 1926년 11월 4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점자란 무엇일까요? 시각장애인이 볼록 튀어나온 점을 손가락 끝에 촉각으로 읽는 특수한 부호글자를 말합니다. 점자는 6개의 점이 모여 한 칸이 됩니다. 이 6개의 점은 세로로 3점, 가로로 2점으로 구성되며 각 점에 1에서 6까지 번호를 붙여 사용합니다. 6개의 점 중 어떤 점을 돌출시키는지에 따라 63개의 각각 다른 점형이 생깁니다. 서울시각장애인 복지관 홈페이지에서는 점자가 시각장애인들에게 문자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자신감과 독립성은 물론 사회생활의 동등권을 획득하는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시각장애인들에게 한글은 단순히 글자라는 의미에 그친다면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시각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점자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점자는 당연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점자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여기는 서울 암사동에 있는 한국점자도서관입니다. 1969년 시각장애인이었던 고 육병일 선생이 세운 곳인데요. 1999년 국내 최초로 인터넷 전자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촉각도서, 묵점자 혼용도서, 점자 라벨 도서 등을 활용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합니다. 점자책은 출판사에서 원문 텍스트를 받은 뒤 점역사들이 작업하는데요. 점자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 6에서 8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은 이곳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방문대출, 우편대출,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이용합니다. 우편대출은 책나래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자책을 넣은 가방을 집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내 책은 시각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시각장애인은 도서관 견학 시 전시실에서 관람만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3층에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낭독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낭독 봉사를 통해 오디오북으로도 제작되기도 합니다. 덕분에 시각장애인들은 소리로도 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은 시청입니다. 입구부터 점자 블럭과 점자 안내도가 반겨줍니다. 호출 버튼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음성이 나오는 점자 안내도도 있는데요. 버튼을 눌러 안내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합니다. 과연 시각장애인들은 혼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는 이렇게 점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점자가 잘 새겨져 있어 불편함 없이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폐가 있습니다. 요즘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만 아직도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지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폐에는 점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폐 앞면 우측엔 점자가 인쇄되어 있고 지폐마다 길이가 달라 점자를 만지거나 길이를 가늠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점자가 금방 닳아 점자를 느끼기 힘들고 앞뒷면을 구분하기 힘듭니다. 이처럼 점자가 있어도 구분하기 힘든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폐 말고도 더 구분하기 힘든 예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 음식을 먹습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밥을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각장애인들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컵라면, 음료, 컵밥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에선 점자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점자가 표기되어 있어도 제품의 정보를 자세히 알긴 어려웠습니다. 캔음료의 경우 탄산, 음료 등으로 표기되어 있고 라면의 경우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영양성분표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들은 점자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혼자 힘으로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점자가 있더라도 정보가 부족한 건 식품만이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 복용하는 각종 상비약. 약의 경우 잘못 먹으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자신이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점자가 있는 약품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약 포장지에 점자가 있지만 포장지 안에 점자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약 포장지가 없어지면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라면과 약품 모두 비닐로 감싸져 있는 경우에 점자를 만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점자가 있어도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1년 7월에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의약품 점자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의약품 오복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포장지마다 점자나 음성 변환용 코드를 표기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음식을 주문하려면 직원과의 면대면으로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무인으로 주문하는 키오스크가 등장했습니다. 비장애인들도 주문하기 복잡한 키오스크.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은 더 복잡하겠죠? 특히 무인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주문하기 어렵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화면 밑에 설치된 점자 디스플레이와 각종 버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같은 공간에만 있어 더 설치되고 꾸준한 관리로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눈에 보이는 노란 블록이 있습니다. 바로 점자 블록입니다. 이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걸을 때 길의 시작과 끝, 멈춰야 하는지 아닌지 등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러나 점자 블록이 깨져 있는 예도 있는데요. 이렇게 깨져 있다면 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각종 기술과 점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기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비시각장애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그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관심 없던 작은 점은 시각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작은 점이 제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말이죠. 이젠 시각장애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